관계식. 피셔 이퀘이션. 자, 얘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피셔 방정식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피셔 관계식이라고도 번역하고 똑같은 거다. 피셔 이퀘이션. 얘 사실 정의야, 정의. 방정식도 아니고 정의다. 네, 도출 과정은 도출 과정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직관적으로만 설명할게. 자,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이래. 자, 이게 피셔 관계식이에요. 명목 이자율은 우리의 관습상 뭔가 거시에서 명목은 대문자로 쓰는 관습이 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인플레이션율. 근데 이 피셔 관계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사전적인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사후적인 게 있다. 일단 사후적인 게 더 직관적이니까 사후적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R은 똑같이 R 플러스 파인데 사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 앞으로 물가가 얼만큼 상승할 것인지 몰라. 사전적으로는 예측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에 예측이 들어가면 사전적인 피셔 관계식이 되는 거고, 사후적으로 1년 지났더니 물가가 얼만큼 변했더라.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넣으면 그때는 사후적 피셔 관계식이 된다. 자, 이것의 직관적인 의미만 일단 전달을 해보면 실질 이자율은 뭘까? 여러분들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은 뭘까? 말 그대로 명목 이자율은 뭘까? 눈에 보이는 이자라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화폐로 얻는 이자가 명목 이자율이야. 화폐로 얼마큼 더 비율을 줬는가? 원금을 주면 이자가 있고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이 이자율이지, 그치? 그러면 화폐 단위로 판단하는 게 명목 이자율이야. 근데 여러분들 화폐 먹는 거 아니잖아. 우린 뭐 먹어? 뭐 먹어? 실제 재화를 먹겠지, 그치? 실제 재화를 소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실질 이자율은 실질 구매력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야. 실질 구매력의 변화.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강두성이 있다. 병준이가 있다고 봅시다. 병준이. 100만 원 빌려달래. 빌려줄까? 그래? 좀 이따 다시 얘기해보자. 100만 원.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 병준이가 지금 처음엔 마치 빌려줄 것처럼 하다가 이자 좀 얘기해야겠어요. 그렇지, 이자 얘기해야 되겠지. 이자. 그래서 이자 몇 프로 받을래? 8%? 10% 받자고 하자. 10%. 10%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자 10% 받으면 내가 나중에 1년 후에 110만 원을 갚아야 되겠죠. 110만 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보이는 이자가 뭐예요? 원금 더하기 이 110이라는 게 원금 100에다가 이자 10이니까 원금 대비 이자의 비율, 이게 명목 이자율이지. 명목 이자율. 그렇지? 명목 이자율. 그래서 명목 이자율 10%.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병준이는 좀 특이한 친구야. 그래서 어떤 친구냐? 병준이는 오로지 회덮밥만 먹어. 365일 점심 저녁을 회덮밥만 먹는다. 회덮밥만 먹어. 자, 회덮밥이 지금 얼마였어요? 10,000원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줬을 때 회덮밥 몇 개 먹을 수 있어? 100그릇 먹을 수 있지? 회덮밥 100그릇을 포기한 거야, 사실. 회덮밥 100그릇. 나중에 강두성한테 110만 원, 1년 후에 110만 원을 받았어. 그 사이에 회덮밥 가격이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고 보자. 11,000원이 됐어. 그럼 이 110만 원 가지고 회덮밥 몇 개 먹을 수 있어? 100그릇. 실질적으로 얻은 게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이게 어떤 상황이야? 명목 이자는 10% 받았어. 근데 물가 그동안 10% 상승하면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실질 이자율이 0이 됐다는 거지. 실질 이자율이 0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후적인 거지. 사후적인 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 계약할 때는 이건 사후적인 거고, 계약할 때는 원래는 뭘 하는 거야? 예측을 하는 거겠지. 어떤 예측을 해? 뭐에 대해서 예측하겠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예측을 하겠지. 생각해보니까 병준이는 마음속으로 꿍꿍이가 뭐가 있었냐? 자, 이자 10% 왜 이자 10%를 받으려고 했냐면 병준이는 1년 동안에 물가가 한 5% 정도 상승하겠지. 과거 경험상 1년에 한 5%씩 물가가 상승하더라. 그러면 1년 동안 물가가 5% 정도 상승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나는 강두성한테 5% 수익을 먹겠다. 그냥 주진 않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명목 이자를 계약한 거야. 그게 이제 사전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병준이가 10% 명목 이자를 약속할 때는 마음속으로는 한 5% 실질 수익을 내고 싶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5%로 예측해서 실질 이자 5% 붙여서 명목 이자를 10%를 불렀던 거지.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에선 파이 익스펙테이션과 파이, 얘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이고 이건 실제 물가 상승률이야. 지금은 어떤 상황에 예를 들었어? 어떤 게 더 커? 실제가 더 큰 상황. 이게 이제 과소 예측이 되는 거지. 물가 상승에 대해서 과소 예측한 거지. 혹은 얘를 이제 실장에서 보겠지만, 실장에서 볼 거야. 실장에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돼.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 선생님 예측했잖아요. 그거보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광의의 개념에서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 이런 예측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누가 손해를 본 거야? 병준이 손해봤어? 이득 봤어?
손해지. 원래는 수익 5% 먹으려고 했는데 강도성 상대로 5% 먹으려고 했는데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잖아. 그래서 누가 손해를 봤냐? 병준이 혹은 누구? 얘를 채무자라고 해요? 채권자라고 해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권자가 불리해지고 채무자가 유리해진다. 이런 걸 7장에서 다시 볼 건데 일단은 여기서는 피셔 관계식이 사전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예측을 내면 사전적인 피셔 관계식이라고 하고 사후적으로 실현된 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이게 사후적인 피셔 관계식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확실한 건 명목이자는 실질이자 더하기 물가 상승률 혹은 인플레이션율